자, 시세조사 이번에 하면서 조금 이제 뭔가 뭐라 해야지? 좀 어떤 패턴 같은 거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 예. 패턴 같은 걸 좀 얻었어요. 패턴. 그러니까 어떤, 예. 뭐 규칙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예. 이제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예. 그, 저번에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그, 월요일 날에 전화 임장을 했거든요. 예. 두 명이서 같이 했습니다. 예. 저랑 한 명 더 같이 해가지고. 전화 임장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 일단 조사를, 예. 한, 인당 평균 잠깐, 내가 7개. 12곳? 네. 12곳 정도 조사를 했죠. 예. 제가 한 7군데 해보고, 예. 나머지가 한 5군데 정도 해봤나? 하여튼 그 정도? 예. 해봤는데, 자, 이거 되게 웃겨요. 예. 음. 예. 자, 2명에서 했는데, 자, 한 명은 뭐라고 하고 조사했냐면, 전화로, 한 명은 그냥 경매 물건이라고, 예, 그냥 깠어요. 예. 근데 한 명은 저는 그냥 거짓말 쳐서, 그냥, 어, 주인 행세했죠. 그죠? 주인 행세로 팔겠다. 예. 한 명은 경매 물건이라고 까서 한 네다섯 군데 조사하신 것 같고, 예, 저는 주인 행세를 했다. 예, 7곳.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세 차이랑 이게 좀 태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긍정적, 부정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실제로 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 뭐, 어느 동네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저도 입찰하려고 상담 받으려고 조사표를 작성을 한 거니까. 예.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매물 문의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근데 매물이 많지 않았어요. 매물 몇 개 안 돼요. 5개밖에 안 되죠. 그렇게 막 했는데 안 나와. 매물이 없어. 예, 그리고 매물 찾아서 연락 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연락 안 오고. 매물 한 5개, 매수자 입장에서 이거는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얘네들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불러주는 거니. 자,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답변을 받은 게 5곳. 예. 저는 한 군데,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제가 7군데 해가지고 한 군데 답변 받았어, 한 군데. 그죠? 예, 다른 분 한 명은, 예, 4군데에서나 답변을 받았어요. 이 경매 물건이라고 까고, 예, 경매 물건이라고 까고 답변 받은 게 이거고, 저는, 좀 크게 할까? 예, 저는 뭐예요? 아, 매물 내놓으려고 한다. 매매나 전세로 이거. 주소 다 알려주고, 그죠? 예. 호수도 그대로 알려줬어요. 예. 예. 그럼 보시면, 경매 물건이라고 얘기해서 조사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럼 전세가 2억 2천, 2억 3천, 2억 5천, 2억 8천까지 얘기한 데가 있었어요. 어, 그죠? 자, 그리고 매매는 2억 7천, 아이고, 바뀌었다. 둘이 바뀌었네.
잠깐만요. 2억 8천. 요거 2억 3천이겠네. 자, 2억, 매매가 2억 8천, 2억 3천, 그죠? 어떤 데는 3억 2천. 물론 이제 지금은 거래가 안 되지만, 예, 조금 장기간, 뭐 이렇게, 한 뭐, 1년이나 2년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는. 지금 매매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한 군데는 뭐 3억 2천, 전세 2억 5천. 한 군데 또 여기는 2억 8천. 근데 대부분 비슷하네. 예. 비슷해. 예.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후하게 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되게 후하게 줬다. 왜냐면 현장 가서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제가 답변 받은 데는 딱 이거예요. 나머지 뭐 한 6군데는, 거래가, 전세고 매매고 거래 못하겠다. 그냥, 얼마에 내놓고 싶냐고 이 가격을 얘기했더니, 절대 쉽지 않다. 절대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한 군데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저번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그, 그 해당 경매 매물에 다른 충수를 전세를 이 정도 가격에 내놓으려고 주인이 한 6개월 이상 놔뒀는데 안 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얼마에 나갔냐면 3천에 80에 겨우 나갔다. 그죠?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세는 한 뭐 1억 7천 정도 해야 거의 나갈까 말까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한 전세가 이 정도 좀 받고 싶은데 안 되냐 했더니 이거 매매 가격으로 이 정도 내놓으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이 사람도 나름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거가 있는 거죠. 자기가 거래를 해봤으니까. 그죠? 예, 같은 건물 거를 거래해봤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물론 이분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 이유를 막 얘기 다 해줘요. 지도를 보고 주소를 보고. 예, 여기는 좀 이런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온도 차가 있는 거죠. 예, 온도 차가. 예, 그죠? 왜 이런 온도 차가 왜 발생했을까? 그죠? 아예 까놓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나름 까놓고 물어본 건데도, 예, 온도 차가 이게 예,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자, 보세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물어봤어요? 경매 물건이라고 이미 까고 물어봤죠. 그죠? 예, 그래서 뭐예요? 낙찰 받으면, 예, 낙찰 받으면, 여기서 제가 저 사장님한테 뭐 전세 물건 내놓을게요라고 하고 일단은 뭐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뭐, 부동산 입장에서도 뭐 잠재적인 뭐 매물, 자기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나마 얘기해 줄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낙찰 받아야 자기한테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낙찰 받아야. 그죠? 낙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럼 아무리 그러면 이게 또 뭐예요? 전화로 물어봤으니까. 그죠? 약간 그게 뭐 좀 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적극성이. 예. 적극성이 떨어진다니까. 낙찰 받고 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낙찰을 받고 나서 뭐 잔금 치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차피 낙찰 받고 잔금 치르면 내 거니까. 사실 뭐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주인하고. 그죠? 예. 근데 낙찰 받고 뭐 할게요 하고 물어본 거랑, 저는 아예 거짓말 쳤죠. 내 주인이다. 예, 주인이다. 예. 물론 누가 살고 있냐 물어보면 사촌 동생 살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뭐 실제 뭐예요? 실제 주인처럼 물어봤더니 뭐예요? 부동산 입장에서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진짜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매물 받아가지고 좀 자기가 중개 수수료 챙기려면 어떻게 해서든 후려치겠죠. 매도자, 막 걔네 입장에서는. 그죠? 어차피 매도자한테는 좀 깎으려고 하고, 그죠? 매수자한테는 뭐, 좀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게 심리잖아요. 그죠? 중간에서 이제 뭐 절충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요런 차이들이 좀 생긴다. 요거 해 봐야 지금 평균 얼마죠? 평균 한 2억 잠깐만 2억 2천, 3천, 3천 딱 평균이 2억 3천 이네. 2억 3,250 이네. 그죠? 예. 평균 2억 3,250 이네. 그죠? 예. 이건 약간 이제 좀 뭐예요?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예. 긍정적으로. 나름 또 이유도 있었어. 예. 근데 요거는 예 상당히 리얼하게 본 거지. 리얼하게. 진짜 거래 안 되니까. 왜? 이거 뭐 이 정도 한 이 정도 가격에 2억 5천 이나 뭐 하여튼 이 정도 가격에 내놨더니 6개월 동안 전세가 아예 안 나갔대. 결국 월세로 겨우 맞춰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월세를 지금 전세로 환산하면 요거 한 1억 9천 정도 됩니다. 예 1억 9천. 예. 1억 9천으로 해도 사람들 지금 이자가 비싸니까 3천에 그냥 80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억 9천에 지금 전세 한 5.5% 나오나?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받으면? 뭐 87만 원 나오네. 5.5% 잡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다 월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아시다시피 학원에서 전화 가끔 전화 임장하는 거 시키잖아요. 실습을. 그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인 행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인 행세를. 그죠? 그나마 진짜 파는 사람인 것처럼 해야 부동산에서도 '아 저 사람 저 팔려고 하는구나.' 해 가지고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 보라 그러죠. 예. 그죠? 아니면 옆에 호수 뭐 주인인데 그 옆에 호수로 매물 내놓는 것처럼 얘기하든지. 어? 예. 근데 때로는 경매 물건이라고 까야 될 수도 까고 물어보는 게 더 리얼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전화로 물어보면 안 되고 이거는 현장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냥 현장 가서. 현장 가 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그죠? 예. 요즘엔 뭐 부동산 거래도 안 될 거니까 어차피 가 가지고 음료수 하나 주면서 그죠? 물어보면 그때는 그렇게 건성건성 대답하진 않겠죠. 그죠? 직접 와 가지고 물어보니까. 예 권혁춘님 반갑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가서는 그냥 경매 물건이라고 까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예. 멘토님들이. 예. 그것도 나쁘지 않다. 현장 가서는. 근데 전화로 저도 전화로 그냥 아예 경매 물건이라고 까서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대답은 해 주는데 예. 그렇게 성의가 있진 않아. 그러니까 성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리얼하게 얘기 안 해 준다는 거지. 네, 호야님 반갑습니다. 이게 내 건지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낙찰도 안 받고 낙찰 받으면 뭐 "매물 사장님한테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내 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냐면은 저랑 2년 전에 같이 경매하시던 형님, 그 형님이 조사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시거든요, 빡세게. 현장 가 가지고. 그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솔직하게 되게 건성건성 대답해 준다 이거지. 그죠? 그거를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물어봤대요, 중개 사장님한테도. 그러니까 중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전화로 뭐 이렇게 경매 매물 물건 문의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냥 자기도 대충대충 얘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세 조사라는 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고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좀 여 근거가 있는 좀 어떤 데이터를 얻을까. 그죠? 예. 예. 호야님 반갑습니다. 네. 현장 가서 그쵸. 현장 가서는 까고 얘기하는 게 맞아. 현장 가서는. 차라리.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번 조사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죠? 근데 현장 가서 내 물건처럼 하면은 쪼끔 그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하다가 들키면은 인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하면 좀 왠지 좀 느낌이 좀 미안한 느낌도 막 들고 그래요 솔직히. 네. 그죠? 네. 그리고 자 이게 그 이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 조사를 하면은 그때 멘토님이 그 얘기했죠. "시세 조사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각각이 생각하는 시세가 다르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세 조사를 쭉 리스트업을 하죠. 예 매수자 입장, 예 매도자 입장. 그러면 요 중간에서 좀 절충을 하든지 요즘같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예 여기서 내가 판단을 하든지. 그죠? 예. 조사를 해서 뭐예요? 내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결론을 내야 되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시세는 얼마냐. 그죠? 네. 그죠? 이거는 그냥 로우 데이터일 뿐이고 이것도 다 부동산에서 생각하는 시세잖아요. 그 각 부동산 요거는 저거고 요거는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실질적으로는 요게 좀 현실적에 가까운데 하여튼 요거 중간선에서 시세를 보통 우리가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어떤 입지 조건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수요나 뭐 이런 거 다 종합해 가지고 예 결국에는 뭐예요? 나만의 시세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겠죠. 시세 조사라는 게 그죠? 요렇게 해서 뭐예요? 결론이 나와야 되죠, 결론이. 음. 예 스타트하우스님 반갑습니다. 조사해서 그죠? 내가 생각하는 매매가 그죠? 예 물론 이거 당연히 매도자 입장이겠지 매매가. 내가 나중에 이거 이제 낙찰받아서 팔 때 '어느 정도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게 시세죠, 시세. 나만의 시세. 매매가, 전세가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이 나오고 이거에 맞춰서 뭐예요? 입찰할 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쪼금 확보해 가지고 예 입찰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시세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그게 시세 조사가 딱 끝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희 카페 가면은 예 누구 낙찰받았다고 글 올라오잖아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매매가, 전세가, 낙찰가 이렇게 나오죠. 거기 나오는 시세로 나온 매매가, 전세가는 누가 조사한 거예요? 낙찰자가 조사한 거예요. 예. 낙찰자가 조사한 거예요. 예. 근데 보면 대부분 뭐예요?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좀 상당히 낙찰가 대비 보면 1 억이다 1 억의 어떤 시세 차익을 거뒀어요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현이 안 된 거잖아 지금. 자기 생각일 수도 있다니까. 그죠? 예. 그걸 실제로 팔았을 때 이제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이만큼 시세를 2억5천에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3 억으로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2억5천으로 보고 입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 그죠? 다 생각이 다르다. 음. 그러니까 거기 막 카페에 "축하합니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글이 음 부러운 것도 맞지만은 그게 결코 객관적인 시세는 아니다. 예. 그죠? 어. 물론 꼼꼼하게 조사해서 결론 낸 거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이제 매도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예 그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음 음 시세 조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시세 조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음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근데 이게 시세 조사가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세 조사가 정말 빛나려면 예. 그러니까 미래 가치 상승이 상당히 높은 물건을 해야 이런 시세 조사가 어느 정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라를 예를 들게 빌라. 빌라가 보세요. 자, 첫 번째 그거 역세권 그죠? 역세권의 뭐 역세권의 준신축급 뭐 이런 거 그죠? 예. 준신축급인데 그냥 단순히 시세 대비 가격만 싼 거. 그죠? 자, 비역세권 그다음에 뭐 깔갱이 벽돌이지만 그죠? 예. 향후 또는 뭐 이주 수요 뭐 이주 수요 뭐 등등 어, 수요가 뭐 하여튼 좀 네.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는데도 그죠? 향후잖아요, 향후.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저번에 항상 말씀 재개발 요게 지역에 포함되면 어때요? 비싸잖아, 일단. 경매로 나와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그 지역에 포함은 안 되지만은 향후에 예, 들어갈 확률이 높고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옆에 있는 데라서 바로 옆이라서 하여튼 거기가 진행될 때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상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뭐지? 허름한 빌라인데 조금 이쁜 빌라, 층수 조금 높은 빌라로 이렇게 뭐예요? 작지만 소규모 재건축이 일어날 만한 그런 빌라들.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해야 이 시세 조사가 저기, 발할 거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시세가 올라갈 상승 여력이 없잖아, 이거 아예. 예, 시세보다 오히려 뭐 가격이 감가상각돼가지고 떨어지기만 하지. 물론 땅값은 오르지만. 빌라 자체가 이 상승 여력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낙찰받을 당시에 시세 조사는 뭐 되게 좋았어. 뭐 시세가 되게 뭐 지금 뭐 3억, 4억 하는데 내가 뭐 한 2억에 받았다고 치면 예. 뭐 당시 때는 좋죠. 일단 현 시세 기준으로는 1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거를 빌라를 법인으로 받으면 모르겠는데 법인으로도 잘 안 받잖아요. 요즘에 빌라는. 다 개인으로 받죠. 그러면 2년 묵혀야겠네. 양도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지 법 개정되면 1년으로 단축되겠지만. 예. 1, 2년 지났을 때는 어떨까 과연. 예.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세 차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옆에도 뭐 더 좋은 거 생기고 뭐 변수들이 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음. 딱 좋은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원래 비싸고 더 이상 상승 여력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예, 지금은 별로 인기 없지만 예, 싸게 그래도 해놓고 예, 시세가 싸지만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 받아놓으면 예, 뭐예요? 나중에 상승 여력도 생기고 나는 이미 되게 싸게 받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시세 조사를 해야 좀 더 빛이 발하지 않을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문득 이제 확실히 결론이 뭐 멘토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시세 조사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시세들도 다 다르고 어, 또 조사한 사람이 마다 똑같이 뭐 예를 들어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라도 그 둘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죠. 예. 내가 생각하는 시세가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에 따라서 그죠? 아니면은 또 더 중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한 거 중에 약간 크리티컬한 좋은 정보를 얻었어. 어디 저 옆에 뭐 재건축한다고 뭐 그런 거 얻었어. 근데 이거를 조사해서 얻은 사람하고 이거를 얻지 않은 사람하고도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조사한 빌라가 그랬어요. 예. 그 위치적으로는 진짜 꽝이야, 꽝. 위치적으로 진짜 꽝이야. 너무 높아, 지대가. 어. 근데 주변에 호재들이 많더라고. 주변에 호재들이 많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통해서 좀 괜찮은 호재를 한 또 추가 내가 몰랐던 거를 두 개를 또 얻었어. 그러니까 그 호재라는 게 아실 띄워놓고 뭐 재개발 지역 지정된 곳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또 호재가 또 있거든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재건축 아니면은 저번에 그 월세 모니터에 나왔던 예. 허름한 빌라인데 거기가 근린상업지역이야.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누가 건축업자 와가지고 그거 통매입해가지고 예. 근린상업지역이니까 층수 엄청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높여가지고 그냥 공짜로 그냥 헌집 주고 새집 헌집 줘라 새 집 줄 테니까 새 집으로 너 분담금 1도 없이 그 왜 돼요? 그 높게 지으면은 그만큼 그 위에 거 다 분양하면 걔네들도 이기고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정보라든지 그죠? 그런 거를 얻는 사람하고 못 얻는 사람하고 예, 또 생각하는 시세가 당연히 다르겠죠. 미래 시세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세 조사라는 게 진짜 멘토님 얘기하신 것처럼 음, 상당히 주관적이다. 예. 그죠? 예. 음, 주관적이다. 그래서 뭐 시세 조사라는 게 이게 참 그 뭐지? 어떤 그 노력이 끝이 없는 거구나. 그죠? 예. 많이 조사하고 그 디테일하게 조사할수록 그죠?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음. 그래서 그 중요했던 게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에 집중을 해야 그죠? 그 한 물건에 집중을 해야 그 한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많이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한 물건에 집중 안 하고 그냥 자꾸 주위가 분산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빌라를 요 날 뭐 2월 며칠 날에 요거 입찰하고 뭐 3월 달에 막 미리 막 저번에도 막 상담을 3개씩 받았잖아. 근데 그럴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예, 전혀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3개를 다 조사할 게 아니라 그 3개를 나래비를 세워서 3개건 4개건 5개건 나래비를 세워서 음, 그중에 가장 괜찮은 거를 조금 더 집중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의 물건을 내가 입찰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차피 3개는 조사하잖아요. 3개 다. 그죠? 근데 그중에 내가 3개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좀 가능성도 높고 경쟁도 좀 덜 들어오고 예, 그거를 그냥 나 요것만 하겠다 그랬으면 어때요? 이 3개 조사할 거를 하나에다가 다 집중할 수가 있잖아. 그죠?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조사하는데 10시간 걸리면 30시간 조사한다 그러면 한 물건을 30시간 조사한 거랑 세 물건을 10시간씩 3개 조사한 거랑, 그죠? 예. 차이가 있겠죠. 음. 한 물건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조금 뭐예요? 그나마 더 어떤 괜찮은 그런 또 나만의 시세가 나오고, 그죠? 예. 또 좋은 입찰가도 나오고, 예. 그런 게 아닌가, 그죠?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